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얘기할 부분은 이제 창업 상담의 목적입니다. 창업 상담은 왜 해야 되는지, 목표를 어디다 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명백하게 해줘야 되겠죠. 내담자한테.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걸 도와줘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잠정적으로는 선택한 창업 결정을 확고히, 그래, 내가 창업하길 하도록? 예, 여튼, 창업을 생각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담자가 모르던 창업 정보들도 좀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 목표, 네가 창업해서 뭘 해야 된다. 이 하기사 이런 어떤 맹목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보다는 너 이 창업을 해서 뭐 할 건데? 이거는 확실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 서면으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창업을 결정하는데 할까 말까 한다면 도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할까 말까를 떠나서 이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래 너 진짜 잘했어 라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알지 못했던 창업 관련된 사실들, 야 너 이거 근데 상권은 이렇게 잡는 거야, 아니면 너 이거 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정보를 주는 거,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그게 창업 상담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필요성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업 상담의 목적이 몇 가지인데 이렇게 써봐라. 아니면 써봐라는 없습니다. 예, 오지선다나 사지연다로 찍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업 상담의 필요성. 예, 필요성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제는 그렇죠. 고령 안 죽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 예전에는 70세가 평균 나이였는데 이제 우리는 110세, 120세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진짜 그때까지 살려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음. 여하튼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사업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늙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업은 해야 됩니다. 예. 여하튼 그리고 창업이라는 거는 언젠간 망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보통 세네 가지의 직업을 갖거나 세네 가지의 창업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한텐 창업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왜? 만능일 수 없잖아요.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첫 번째.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인생은 길어지고 세네 가지 직업을 가짐으로 당연히 필요하다. 두 번째. 과거보다 긴 기간 동안 직업생활. 말씀드렸잖아요. 예, 110살 이상까지 있기 때문에 한다니까. 오래 사니까. 또 세 번째. 창업 정보의 양이 정말 방대하죠. 뭐,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과거 50년 전에 있었던 정보의 개발량들이 요즘에는 하루 만에 그만큼의 양이 개발되고, 앞으로 미래가 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되는 정보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보의 생명주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보가 아주 알차고 유용한 정보였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게 많거든요. 예전에는 포트란, 코볼 이런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 다루는데 꼭 필요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언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언어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나오잖아, 그 번역기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알고 있던 정보가 앞으로는 필요가 없을 수가 있고, 그 필요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보의 생명력이 짧아지는 겁니다. 정보의 생명력이 짧아져요. 예, 그렇죠? 예, 짧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꾸로 전문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또 창업 상담에, 그럼 창업 상담의 필요성은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 세네 가지 직업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예, 인생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예, 창업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 생애주의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상담의 목표. 예, 목표. 창업 상담은 왜 할까요? 예, 당연히, 목표는 상담의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일단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 설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담자가 무슨 상담을 받을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컨설팅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내담자, 예, 이제 상담하기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컨설턴트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진정한 컨설턴트라면 내담자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의 한계가 어디고, 어떤 정도까지 서비스를 받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당신은 어떤 좋은 점이 있다까지 설명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컨설턴트가 어떻게 하나요? 예, 가서 물어보죠. 예, 어떻게 물어봐요? 저희 내담자님, 컨설팅 의뢰가 와서 왔습니다. 예,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컨설팅 바라는 게 뭡니까? 컨설팅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창업 상담사한테 정확한 자기만의 어떤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내담자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 상담하고 가는 거죠. 직업 상담하듯이.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멘티라고 표현할까요? 멘티라든가 아니면 그 컨설팅을 받으려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겁니다. 창업 상담사라든가 창업 컨설턴트를 만나면 뭐부터 해라? 예.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예. 창업 상담의 목표 설정의 의의는 뭐냐? 결국은 상담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리고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해를 돕는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 설정, 창업 상담의 목표 설정의 특징은 이거는 창업 상담의 목표뿐만 아니라 무엇든지 그래요. 인생의 목표도 그렇고 아니면 프로젝트의 목표도 그렇고 이거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뭐예요? 첫 번째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드름뭉들이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결국은 수치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치. 예. 예를 들면, 당신의 매출을 지금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까지 올려주는 창업 상담 해줄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매출을 올려줄게요보다 숫자가 들어가니까 더 구체적이죠. 근데 매출을 올려줄게요보다 더 추상적인 건 뭘까요? 창업, 여러분들 경영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신이 1,000만 원 버는데요. 제가 일주일 만에 1억을 벌게 해줄게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예. 목표는 내담자의 라포가 형성이 돼야, 뒤에 나올 거예요.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라포와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와 목표가 맞아 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내성적인 분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외향적인 핵심 역량이 필요한 창업을 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예. 예를 들면 뭐 건방지지만 예.
평생교육원 이런 거 아무나 하나요? 예.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강사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도 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보니까 이분은 그냥 뭐 어디서 하기사 농사 짓는 분들도 전문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직업은 귀천이 없으니까. 여하튼 어떤 그 해당 창업 분야에서 그 핵심 업무를 본인이 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이면은 그거는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때는 특히 창업인 경우엔 구체성, 실현 가능성과 기술과 양립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근데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여기는 상 내담자와의 어떻게 보면 관련입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내담자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창업 상담의 과정인데요. 과정은 요건 뭐 그냥 어떻게 나오겠어요? 관계 형성, 그 다음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 평가 이렇게 나오고 2번은 목표 설정, 진단 및 측정, 개입, 평가, 관계 형성 이렇게 나오고 3번은 뭐죠? 자, 제대로 창업 상담의 과정이 연결된 건 어떤 걸까요? 라고 나올 수 있겠죠? 1번 관계 형성, 두 번째는 진단 및 측정, 세 번째는 목표 설정, 네 번째 개입, 다섯 번째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파악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창업 상담의 기본 원리는 첫 번째 창업을 하겠다는 내담자가 결정을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되고요. 두 번째, 창업 상담은 적어도 인생에 모험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조력자는 내담자한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 아니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기술적으로도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에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업 상담은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 상담은 그 내담자의 취미생활 그리고 관심, 능력에 맞춰야 된다. 그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 창업 상담은 개인의 의사 결정에 대한 상담이 뭐냐면 진짜 창업하시겠습니까? 아이템은 어떤 걸로 고르실 거예요? 아니면 매출은 어느 정도? 그리고 직원은 몇 명 정도 뽑으실 건가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결정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사업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의 연속인데요. 이거를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 상담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변화하는 창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뭘 줘야 돼? 정보들을 줘야 돼. 정보들을. 네, 정보들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야 된다. 아무리 창업 상담을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아니면 불법적인 내용들을 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창업 상담사가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야. 예를 들면 탈세와 절세의 비밀. 탈세는 안 되는 거지만 절세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절세까지는 컨설팅을 하되 탈세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런 게 하고 싶어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농담이에요. 예, 탈세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창업 세계에 대한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둬야 된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내담자 위주로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창업 방법이라든가 창업 방향을 찾아줘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창업 관련된, 창업 상담과 관련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창업 상담사가 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 상담사 일반적 자질 뭘까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담자에 대해서 존경을 해야 되고 뭐 통찰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심리학적 지식 솔직히 저것도 제가 보기엔 상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스킬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심리학자도 아닌데 그리고 창업 정보 분석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핵심 자질이라고.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창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은
이런 건 난 진짜 타기 싫은데. 이런 것들이 있대요. 예, 헤어가 제시한 직무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나오면 한 문제 틀리자고요. 예,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지.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창업 상담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헤어가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국일자리창출진흥원이 제시한 직무 내용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창업 상담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창업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창업 정보 처리. 그렇습니다.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 중에서도 가장 내담자들이 좋아라 하는 정보가 뭘까요? 예, 자금 조달 관련된 거, 그리고 정부 지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 지원 공간들,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검사 실시 및 해석 이렇게 되는데 창업 관련된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뒤에 아마 나올 텐데요. 제 생각에는 그 워크넷에서 진행을 하는 창업 적성 검사 정도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창업 적성 검사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내담자한테 설명을 해줄지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정보 등에 대한 조언. 예,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행사의 기획. 예, 그렇습니다. 이 창업 상담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분야가 어디예요? 자기가 창업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국비 지원 컨설턴트로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영업행위를 통해서 창업 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좋은 건 창업 전문가로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기획이죠.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고 얇게 가시려면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창업 관련된 활동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바닥이 그 바닥이라고 이 바닥이 노는 사람들만 놀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창업 경영학과 잘 들어오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예,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돈 번다? 네, 그거보다는 하여튼 활동할 영역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어떤 걸 주로 하냐면 이런 창업 관련된 그 지역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뭐 프로젝트를 같이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또 심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주로 그래요. 창업 상담사가 하는 일이 창업 전문가가 하는 일이 창업 상담. 그것도 국비 지원 창업 상담. 그래서 내담자한테 돈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 예, 나라에서 돈을 받는 상담해주면. 그 두 번째. 근데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중기부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예, 1층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나가서 상담해 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고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창업 교육이 있을 수가 있고 교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창업 교육 말고 예, 창업 교육, 창업 상담 그리고 창업 교육센터의 취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또 창업 상담사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상담자죠. 상담자.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창업 정보라든가 미래 창업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합하는 일,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는 일, 그리고 창업 관련된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내담자, 해당 창업 예비 창업자의 성격이라든가 흥미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도출해주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 문제, 저는 돈이 안 벌려요. 저는 직원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메뉴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이 안 돼요. 이런 것들,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결해주는 일, 이런 것들도 예, 누가 해요? 예, 창업 상담사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랍니까? 조언자.
예, 모호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진짜 어떤 선택의, 결정의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럴 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 이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조언자, 창업 상담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프로그램 개발자, 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예, 요즘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여성, 중고령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예, 창업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평가하며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담자한테 한마디로 창업 지원 제도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쓰면은 내담자가 아니면 창업 예비자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는 것도 다 누가 합니까? 네, 창업 상담사가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자, 창업정보제공원이라든가 창업기관과 연계 구축해서 창업기관과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협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할 중에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역할을 하나 내놓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검사. 심리검사는 요건 넘어가고요. 심리검사의 종류. 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이름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검사 제일 유명한 게 MBTI죠. 여러분들은 지금 MBTI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ESTP입니다. ESTP. 엄청나게 감성적이고, 그러면서도 논리적인. 예, 그러니까 이게 심해요. 아주. 예, ESTP인데요. ESTP가 딱 보면 사업가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끌고 가고, 그리고 또 남의 의견도 들을 땐 또 듣다가, 또 안 들을 땐 내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들어서 수용을 하는데 내 멋대로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MBTI, 그 다음에 네오 성인 성격 검사. 솔직히 이런 거는 창업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이거는 이제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격 유형을 나눠 놓은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 직업 지도에 많이 쓰는, 그리고 성격 분석에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심리검사 툴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성격 진단검사,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 검사, 이건 뭐예요? 예, 학습에 대한 어떤 지적 능력을 파악해서 개인의 특성을 확인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학습 정서 검사, 이거는 학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MLST 학습, 이것도 학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내용까지 알 필요 없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홀랜드 적성 검사, 예, 가장 많이 하는 적성 검사 중에 하나고요. 또 스트롱 검사, 이거는 창업 관련돼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흥미 검사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창업이랑은 가장 밀접하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를 알아야지만 그 좋아하는 거와 유사한 창업 아이템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하튼, 그런 게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성인용 직업정성 검사 필요 없습니다. 예, 창업적성 검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웩슬러,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MPI. 예, 이거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 솔직히 정신병자한테 하는 거예요. 예, MMPI는. 그래서 이거는 창업에는 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심리 검사의 종류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STC 문장 완전 검사, 그다음에 HTP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요거는 눈에 좀 이렇게 계속 봐서 이런 검사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골라 드릴게요. MBTI 예, 알아두셔야 되고요. 애니어그램 뭔지 정도, 요 주제 정도 뭐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자신의 힘의 중심은 무엇이고 성격 유형과 날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필요 없어요. 홀랜드, 예,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격, 직업적 흥미, 진로에 대한 심리 상태 등을 검토해보고 진로와 관련된 자기 탐색 및 진로 선택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있죠? 그럼 스트롱 검사 중요하다고 했어요. 흥미 검사, 흥미 검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MMPI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예. 창업 적성 검사를 해서 워크넷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work.co.kr work.co.kr 이렇게 들어가면 네, 이런 워크넷이라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한마디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진로지도 홈페이지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직업 심리 검사라고 있습니다. 자, 직업 심리 검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 검사 종류들이 있어요. 보면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고3 학생들한테 학과 검색도 돼. 학과 검색도 여기서 좋죠.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직업 심리 검사 중에 성인용이 있고 청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그 자제분들한테도 이런 검사 한 번씩 해보라 그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인용 심리검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심리검사가 이렇게 많아요. 뭐 L형, S형, 이거는 이제 직업과 관련된 이거를 검사를 하면요. 당신은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런 거고요. 여기 있네요. 창업 적성 검사라고 있죠. 요거 20분 만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요거 눌리면 뭐 한 100여 문항을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이 내용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당신은 전체적인 창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 나오고요. 이거 나오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신은 이런 업종에서 하면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때 분석한 그 근거가 뭐냐면 전체 창업 아이템을 어떤 전문가들이 이 외식업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좀 지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잘해 이런 것들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성격과 그 아이템과의 적정성을 비교해서 가장 높게 적절하다고 부합이 되는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창업 적성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전체 창업 역량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추천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창업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창업 준비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창업 역량이 높아지고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 할 게 아니라 창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창업 준비도가 높아지면 창업 적성 검사는 아주 높아집니다. 거꾸로 어디다 이용할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적성, 사업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점수 이것도 창업 적성 검사로 볼 수 있다라고 강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창업 적성 검사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적합성.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나는 몇 점 정도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창업 준비도가 올라가면 점점 이쪽으로 100점에 가깝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팩터별로도 점수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뭐 사업 지향성, 문제 해결 능력, 하나하나의 어떤 그 개별 특성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고,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이 높잖아요. 그럼 이거가 높을 때 좋은 사업, 창업 아이템은 어떤 거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검사 결과 요약해서
당신은 매우 적합 수준으로 평가되고 주로 어떤 거? 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을 창업하면 가장 좋아요 라고 이렇게 딱 나타내 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들어가서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또 심리 상담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심리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창업 정성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리고 창업 정성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